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 그야말로 제가 일파만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드루킹이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있는 드루킹은 이제 인터넷 필명이죠. 이름은 김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먼저 이 드루킹이 과연 누군지,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과거에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드루킹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어느 날 종로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이버 보좌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초청 인사를 계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소에 좀 인연이 있는 뭐 유시민 씨라든지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또 친문 의원들도 몇 명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면 평소에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 정치인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좀 주재한 어떤 강연회에 나타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실제로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016년 10월 3일에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 때인데요. 저기에 보면 드루킹 씨도 함께 포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심상정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 등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때도 함께 드루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스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든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이 함께 참여한 모임에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뭔가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뭐 드루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도 정의당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2016년도 14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10월 3일 날 있었던 행사에 포스터에서 이제 보셨어요. 자,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 6월 달에 경희대에서 그 주최하는 강연을 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초청이 돼서 강연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친인척들, 오랜 친지들 이런 사람들의 수사받고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지켜보니까 역시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란 이유로 이렇게 훈방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이란 무엇인가. 혹시 그런 책을 읽은 게 아닌지 우스개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 노회찬 당시 전 정의당 대표가 초청이 돼서 강연을 열은 그런 모습이군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친인척들 수사받는 연이어 보도 나왔다라면서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대해서도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그런 친분을 좀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두 사람과도 뭐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제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저희가 짚고 있는데 우선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여쭐까요? 무척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2003년 이때부터 활동을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논객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온라인 상에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이제 정치인들한테 접근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확대해주고 뭔가를 대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한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 드루킹이라는 인터넷 필명을 쓰는 드루킹 김모 씨죠. 대선 이후에 지난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또 대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공모라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리더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썼죠. 별개로 저는 여러분한테 당원 가입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뭔가 이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댓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대선 승리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2주 가까이 됐는데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 대선 과정에서 정말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의 TV 토론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는 2위 주자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그 토론에 대한 여론은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비롯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댓글 공작이 실제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건데요. 특히 뭐 MB의 댓글 부대를 언급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2012년에 올린 글인데 과거의 댓글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댓글 부대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 역시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이 아니라 우리 진영 그러니까 드루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댓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면서 댓글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체적 진실에 저희가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선 경선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진영끼리의 그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요. 경선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시장원에 갔더니 여성 잡지에조차도 이재명 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양반 진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 했구나. 문재인 후보를 제끼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팩트를 알리는 데 주력했고 글을 써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저 음성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본인도 드루킹에게 당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드루킹이 말한 내용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본인도 명예훼손을 당했다. 예를 들면 자신을 탈당한 사람, 그리고 분당시킨 사람 등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손가락혁명군이라고 이재명 전 시장의 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지지그룹에 대고 추미애 치맛자락을 잡은 이익집단이라고 심하게 폄훼를 했다라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지지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입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저 필명이라고 하는 드루킹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대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닉네임이 등장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드루킹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닉네임 드루킹의 어떤 블로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게임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드루이드라는 마법사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드루킹이라고 하는데요. 드루킹이 실제로 트위터상에서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월드 오브 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와우라고 하는데 와우를 안 한 지가 10만 년이 됐는데 어떤 캐릭터를 주로 쓰시냐? 나는 드루이드를 쓴다. 그래서 드루킹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일단 다음 화면을 또 좀 보시면요. 이 사람, 드루킹이라는 김모 씨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을 해온 사람이냐? 근데 일단 이 책을 쓴 사람이더라고요. 네. 드루킹의 차트 혁명이라는 책을 역시 필명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자 소개 프로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드루킹 김모 씨가 본인의 책에 스스로 저자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상무이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런 양력들이 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그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대표로 최근까지 일을 해왔었죠. 그런데 2010년에 생긴 이 그 출판사가 8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최근까지 8년간 출판한 서적이 단 한 권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령 출판사인 것으로 드러나서 또 한 번 이게 어떤 역할을 한 출판사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는 어떤 필자로 유명했었는데요. 2012년 특히 여론을 움직인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2012년 10월에는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자가 되면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 말을 거론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그래서인지 어제 파주에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직접 찾기도 했었는데요. 그 드루킹 같은 경우는 저 토론회를 본 이후에 이런 글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글, 그것 때문에 안철수가 MB 아바타 이런 글을 내가 먼저 올렸는데 그래서인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말을 언급했다. 이런 트위터까지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이었는데요. 탄핵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망명을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드루킹이 이 글을 올린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드루킹이 누군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준말, 경공모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경공모라는 인터넷 블로거를 실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드루킹이 말이죠. 그런데 평소 회원들한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경공모 회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리고 2017년에 대지진으로 일본이 침몰한다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사실이 다 아닌 것으로 좀 나왔던데 이게 조선시대 예언서인 송화비결이 그 근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송화비결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를 두고 송화비결이 맞췄다 해서 이제 한때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결과들이 좀 틀어지고 북한 붕괴까지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지 않으면서 이제 예언의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미 판정이 난 바 있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좀 황당하다 싶은 그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하부국장 이렇게 불렸다면서요. 추장이라는 표현으로 불렸다는데요. 추장님. 예. 왜냐면 이제 인터넷 열린 카페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들어오면은 이 카페가 어떤 그 조직인지 어떤 성격인지 해가지고 다른 데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더라도 처음에는 바로 들어오면은 노비 해서 가장 아래 단계, 예. 그다음에 한 단계 등급하면 달, 그다음에 또 단계 하나 등급하면 지구, 우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올라가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카페에 들어오더라도 그 카페에 동조하고 실제로 여러 인터넷 카페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강좌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의 행사에 직접 많이 참석을 해야만 하나하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카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를 밖으로 폭로가 안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 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가장 높은 추장으로 불렸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3월 22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기 8일 전,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일 것 같습니다.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3월 22일에 체포가 됐고 마지막 글이 올라온 게 8일 전인 3월 14일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어떤 주도한 게 아니라 뒤에 배우가 있는 것 같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2017년 지난 대선이죠.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아냐? 진짜 까줄까? 이런 글을 하면서 언젠가는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들이 뉴스 메인을 장식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좀 사주했던 배우가 있는 것 같은 글을 남기고 구속이 되는 바람에 이 글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속되기 8일 전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심 당사자는 드루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드루킹하고 김경수 의원이 최근까지도 접촉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좀 기간을 좀 살펴보면 일단 경찰의 그런 발표에 따르면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그 2월로까지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 좀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A4 용지로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좀 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특정 기사 혹은 댓글들을 좀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그걸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대화를 나눠왔다는 건데 그 채팅방 안에서는 뭔가 의미심장한 대화도 오갔다고 하는데 하종대 부국장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예, 지금 이제 19대 대선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비밀 채팅방이 한 40~50개나 된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대화가 오갔는데 거기에는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이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아직은 확인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경찰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어쩌다 한 번씩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경찰도 이 대화 내용을 현재 이미 다 파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40~50개 텔레그램 뭐 방이 개설돼 있었고 단톡방이 개설돼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던 드루킹이 돌변한 이유가 궁금한데 그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특히 이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김경수 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드루킹과 본인 사이에 뭔가 틀어지게 된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네,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좀 질문을 했는데 인사 관련된 요구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직책을 요구했는지가 추가로 좀 드러났는데요. 민주당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드루킹이 대선 이후에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서 오사카 총영사에 자신의 지인인 뭐 특정 인물을 좀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라는 직책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이 거절을 해서 그 이후에 뭔가 앙심을 품고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지인을 좀 앉혀달라고 했는데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요. 그 김경수 의원 관련된 기사가 2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하종대 부국장. 몇 달 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김경수 의원 관련 기사에 뭐 좀 이상한 야릇한 뭔가 댓글이 달렸어요. 김경수 오사카 뭐 이런 댓글이 달렸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올해 2월 25일인데 새벽에 일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때 바로 여기다가 신의가 없는 오사카 김경수는 싫어요. 김경수 오사카 이렇게 다루는 걸로 보면은 이미 이때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이 뭔가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임명한 거는 올해 4월이거든요. 올해 4월에 이제 한겨레 신문 출신이 이제 이미 이제 총영사로 갔는데 그렇다면 3개월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신의가 없는 오사카 김경수는 싫어요. 이 뭔가 이때 이미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부탁을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조금 더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 기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좀 의혹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네, 우선 이제 카페에 올린 드루킹이 올린 공지 글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외교 경력이 없는 그런 이제 친문 기자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뭐 도망갈 데가 없겠죠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바로 올해 1월 상황인데요. 뭐 아까 근데 이 데스크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임명이 된 시점이 올해 4월입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왔던 공식 발표가 나왔던 것은 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드루킹이 이렇게
신문 기자 출신의 그런 영사가 발령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혹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청와대 내 인사와 정말 교류가 있던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하정대 부국장. 예. 저기에 보면 이제 외교 경력 없는 이제 친문 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드루킹이 원래 밀었던 사람이 나름대로 일본통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예. 변호사이고 일본통이다.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나는 상당히 일본통을 밀고 있는데 만약에 나를 거절하고 전혀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 외교 경력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내용을 이미 2월에 댓글을 통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의혹이 참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자리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 이제 수사 관계자들에게서도 확인을 받은 내용인데요. 드루킹이 청와대 수석실의 행정관 자리를 또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김경수 의원이 거절을 해서 그 이후에 뭔가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뭐 추가적으로 자리를 요구한 건데 사실 이 자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드루킹이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뭔가 김 의원과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경찰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거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찰의 지금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강 기자. 그러니까 예. 이제 언론에 나온 그런 기사와 그리고 경찰의 그런 얘기가 좀 말이 다르고 이 발표가 좀 번복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경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제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쓰기로는 드루킹이 체포 직전까지 김경수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 직전이면은 적어도 이제 3월 그리고 이제 4월 최근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경찰은 적어도 이제 보고를 했다는 것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적어도 상호 교류를 했다. 김경수 의원이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이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 문화일보에게 알려준 그 사정당국 관계자가 뭐 잘못 알려준 건지, 같은 사정당국 관계자 혹은 수사 관계자이면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브리핑과 그런 내용이 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찰의 수사는 기존의 과거 보통 일반적인 수사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구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도 검찰에 간 지 한참 뒤에 4월 13일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경찰이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건이 밖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민주당원인지 몰랐다고 했다가 금방 또 알아냈잖아요. 예. 이거 수사할 때 하루 제가 보기엔 몇 시간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연락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등등으로 볼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김경수 의원과의 그런 여러 가지 댓글 문자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도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수사와는 경찰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 경찰은 이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고,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다라는 걸 추정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은 이제 댓글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시대의 여론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데스크가 한번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네, 이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 드루킹이 구속된 이유가 이 기사를 댓글을 조작했기 때문이었잖아요. 2018년 올해 1월 17일 밤 10시에 올라온 기사,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남북이 한반도에 앞세워서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종합 기사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었죠.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어요.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를 실제로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사를 보시다 보면, 네이버 같은 데서 보시다 보면 밑에 그 기사에 보면 기사 본문 밑에 순, 공감순, 최신순, 공감 비율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순공감순이 이번에 조작이 된 것인데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엄지척하는 이 표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많은 사람이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기사 이건 공감하지 않아요 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엄지가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이 엄지척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댓글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상위에 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런데 이 엄지척이요, 하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하나당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용환이라는 사람이 저 엄지척을 10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하나만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으로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아이디 하나당 클릭 1회 가능. 다음 화면.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그 기사에 대한 그 댓글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막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A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 엄지척이 몇 개 안 되는데 좀 전에 보셨죠? 무수히 이 엄지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이 그래픽 화면이 아니라 실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아까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 무슨 일이냐, 엄지척 지금 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무수히 빠르게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만 건이 넘는 엄지척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매크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드로핑이라는 사람과 몇 명이 그런 범법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댓글이요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야, 계속 보시죠. 야, 공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인당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 엄지척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수십 개씩 이 엄지척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조작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하정대 부국장? 이게 결국에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여론 조작 활동은 말이죠. 저게 큰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저게 이제 혼자 쉽게 일반적인 누리꾼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게 2천만 원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가져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개월마다 다시 또 경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가지고 매크로를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다면은 그거는 혼자 자기가 개인 돈으로 써서 하기도 힘든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저것이 일어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 드루킹의 한 시간대가 지금 저기 보면 저기 기사가 올라온 게 밤 10시지 않습니까? 밤 10시부터 4시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한 거예요. 대부분이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댓글에 공감이 줄기차게 올랐다 그러면 네이버가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공감수가 갑자기 올라갈까? 예. 이건 네이버도 이상하구나 하고 적어도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런 전체적인 공감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저기 있는 파주시가 있는 그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야, 이거 이상하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감에 대한 좋은 기사에 대한 공감 표시가 저쪽에서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해서 네.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도 저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이제 수사를 했고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겼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쏙 빼고 검찰로 넘겼다. 이게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이름은 사실 언론 보도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경찰의 송치에는 이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특히 오늘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수사는 그 평창 단일팀 그 댓글 여론 조작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혐의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어떤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이
보고를 받고 대선 전부터 여러 가지 댓글 조작 같은 것들이 벌어진 이제 의혹이 있고 김경수 의원이 실제로 좀 뭔가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쏙 빼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알아서 그 핵심 실세 의원이기 때문에 알아서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 댓글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야권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야권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 알리지 않았을까? 그것을 감추지 않았을 거라는 것 역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행위로 전 정권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문자 톡단을 양념이라고 할 때 저는 정말 황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댓글로 흥한 자는 댓글로 망하는 법입니다. 자, 야권의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가 궁금했는데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까지 좀 연계된 것이 아니냐,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제 드루킹이 2012년에 MB 아바타라는 별명을 지어준 장본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 드루킹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 보고에서도 시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인사와도 연락한 정황이 포착되는 것으로 안다라는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연계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청와대 좀 입장을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드루킹 그 인사청탁 여부를 전혀 모른다. 저도 이제 본인 관계자 저도 TV를 보고 알았다 할 정도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국장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한 것이 단순히 올해 이제 1월 17일 그가 한 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황을 보면은 그 전부터 즉 대선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과연 문재인 후보까지 알았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 예. 그거는 가장 위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것까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어떤 증거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김경수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이거를 좀 드루킹이 부탁한 거를 그것이 청와대까지 전달됐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는 그냥 단순히 추정해 보는 거지 예. 어떤 현재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남지사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내일이 출마 선언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돌연 연기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2일에 뭐 어느 정도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토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김경수 의원의 어떤 모습을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의원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할 것 같다. 한 19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둔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사실은 좀 연락을 해보고 싶어서 기자들도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토요일 이후로는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서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야당은 굉장히 뭐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당 입장에선 좀 어떨까요? 이제 일단 악재가 터지면서 여당은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에 이어서 말이죠. 자,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마치 댓글 조작 사건의 전부이냐 마무리되거나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물 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권의 책임 있냐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그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뭐 야당은 특검하자고 하고 이게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하정대 부국장 보시기에는? 원래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여기까지만 합치면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 이런 데까지 만약에 찬성을 한다. 지금 아직 거기는 유보적인데 거기까지 찬성을 한다면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끼리 사전에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본다면 사실 여당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특검을 같이 찬성해 줄 리도 없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 협의할 때 협의에 대해서 제대로 응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과연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야당의 주장대로 바로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 그야말로 제가 일파만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드루킹이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있는 드루킹은 이제 인터넷 필명이죠. 이름은 김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먼저 이 드루킹이 과연 누군지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과거에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드루킹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의 어느 날 종로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이버 보좌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초청 인사를 계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소에 좀 인연이 있는 뭐 유시민 씨라든지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또 친문 의원들도 몇 명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면 평소에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 정치인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좀 주재한 어떤 강연회에 나타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실제로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016년 10월 3일에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 때인데요. 저기에 보면 드루킹 씨도 함께 포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심상정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 등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때도 함께 드루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스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든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이 함께 참여한 모임에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뭔가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뭐 드루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도 정의당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2016년도 14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10월 3일 날 있었던 행사에 포스터에서 이제 보셨어요. 자,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 6월 달에 경희대에서 그 주최하는 강연을 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초청이 돼서 강연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친인척들 오랜 친지들 이런 사람들의 수사받고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켜보니까 역시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훈방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보고 계신데요. 이게 게임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드루이드라는 마법사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드루킹이라고 하는데요. 드루킹이 실제로 트위터상에서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와우라고 하는데 와우를 안 한 지가 이제 10만 년이 됐는데 어떤 캐릭터를 주로 쓰시냐? 나는 이제 드루이드를 쓴다. 그래서 드루킹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일단 다음 화면을 또 좀 보시면요. 이 사람, 이제 드루킹이라는 김모 씨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을 해온 사람이냐? 근데 일단 이 책을 쓴 사람이더라고요. 네. 드루킹의 차트 혁명이라는 책을 역시 필명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자 소개 프로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드루킹 김모 씨가 본인의 책에 스스로 저자 이제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상무이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런 양력들이 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그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대표로 최근까지 일을 해왔었죠. 그런데 2010년에 생긴 이 그 출판사가 8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최근까지 8년간 출판한 서적이 단 한 권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령 출판사인 것으로 드러나서 또 한 번 이게 어떤 역할을 한 출판사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는 어떤 필자로 유명했었는데요. 2012년 특히 여론을 움직인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2012년 10월에는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자가 되면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 말을 거론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그래서인지 어제 파주에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직접 찾기도 했었는데요. 그 드루킹 같은 경우는 저 토론회를 본 이후에 이런 글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글, 그것 때문에 안철수가 MB 아바타 이런 글을 내가 먼저 올렸는데 그래서인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말을 언급했다. 이런 트위터까지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이었는데요. 탄핵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망명을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드루킹이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이란 무엇인가. 혹시 그런 책을 읽은 게 아닌지 우스개 그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노회찬 당시 전 정의당 대표가 초청이 돼서 강연을 열은 그런 모습이군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친인척들 수사받는 연이은 보도 나왔다라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대해서도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그런 친분을 좀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두 사람과도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저희가 짚고 있는데 우선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여쭐까요? 무척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2003년 이때부터 활동을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논객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온라인 상에서 자기 전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이제 정치인들한테 접근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확대해주고 뭔가를 대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한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 드루킹이라는 인터넷 필명을 쓰는 드루킹 김모 씨죠. 대선 이후에 지난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또 대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공모라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리더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썼죠. 별개로 저는 여러분한테 당원 가입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뭔가 이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댓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대선 승리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주 가까이 됐는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 대선 과정에서 정말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의 TV 토론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는 2위 주자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그 토론에 대한 여론은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비롯해서 함께 활동과 이 글을 올린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드루킹이 누군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준말, 경공모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경공모라는 인터넷 블로거를 실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드루킹이 말이죠. 그런데 평소 회원들한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경공모 회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리고 2017년에 대지진으로 일본이 침몰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이 다 아닌 것으로 좀 나왔던데 이게 조선시대 예언서인 송화비결이 그 근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송화비결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를 두고 송화비결이 맞췄다 해서 이제 한때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결과들이 좀 틀어지고 북한 붕괴까지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맞지 않으면서 이제 예언의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미 판정이 난 바 있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좀 황당하다 싶은 그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하부국장 이렇게 불렸다면서요. 추장이라는 표현으로 불렸다는데요. 추장님. 예. 왜냐면 이제 인터넷 열린 카페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들어오면은 이 카페가 어떤 그 조직인지 어떤 성격인지 해가지고 다른 데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더라도 처음에는 바로 들어오면은 노비 해서 가장 아래 단계. 그 다음에 한 단계 등급하면 달. 그 다음에 또 단계 하나 등급하면은 지구. 우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올라가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카페에 들어오더라도 그 카페에 동조하고 실제로 여러 인터넷 카페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강좌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의 행사에 직접 많이 참석을 해야만 하나하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카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를 밖으로 폭로가 안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 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가장 높은 추장으로 불렸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3월 22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기 8일 전,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일 것 같습니다.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3월 22일에 체포가 됐고 마지막 글이 올라온 게 8일 전인 3월 14일인데요. 이런 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댓글 공작이 실제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건데요. 특히 이제 뭐 MB의 댓글 부대를 언급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2012년에 이제 올린 글인데 그 이제 과거의 댓글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댓글 부대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 역시 이제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이 아니라 우리 진영 그러니까 드루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댓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면서 댓글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체적 진실에 저희가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선 이제 경선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진영끼리의 그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요. 경선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이제 시장원에 갔더니 여성 잡지에조차도 이재명 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양반 진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 했구나. 문재인 후보를 제끼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팩트를 알리는 데 주력했고 글을 써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저 음성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본인도 이제 드루킹에게 당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드루킹이 말한 내용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제 본인도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 예를 들면 자신을 탈당한 사람, 그리고 이제 분당시킨 사람 등으로 이제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뭐 이제는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재명 전 시장의 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지지 그룹에 대고 추미애 치맛자락을 잡은 이익 집단이라고 심하게 폄훼를 했다라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지지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입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저 필명이라고 하는 드루킹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대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닉네임이 등장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드루킹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닉네임 드루킹의 어떤 블로그 사진을